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문제풀이 58번 문제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은 지금 무슨 기준이에요? 여기 특례 기준입니다. 특례. 그래서 본서가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요거 찾으래요. 맞나요? 그래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고, 제가 기본적으로 소방은 뭐를 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꼭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 소방시설이 맞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 경, 탐, 속, 피, 소화기구, 비상경보 설비, 그죠? 자탐, 자동화재 촉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이런 애들은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석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노유자 시설이나 지하구 공동구에 설치가 되는 것들 중에 또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특례가 또 다르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는 소방시설이 또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나 공동구일 때 어떻다 그랬어요? 자, 이때 또 따로 알아둬야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소자 탐통 유방 이런 애들 해설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유자나 의료시설일 땐 또 다르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노유자 같은 경우는 간탐단,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스간자속, 스간탐속, 그죠? 탐속 이런 애들을 꼭 뭐를 해줘야 된다? 소급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에 가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 얘가 스프링클러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간이 SP가 들어가야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전부 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공동구에 설치하는 자동수화장치, 공동구에 여기 자동수화장치 들어가 있죠. 그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특례에 대한 건 특히 소급 적용에 대한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59번 마찬가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사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소화기구 및 비상경보 설비 들어가 있죠. 비상방송 설비 및 피난구조 설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비상방송이 없잖아요. 그죠? 비상방송이 어디서 이렇게 그치? 여러분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60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 중 대통령령이나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요거 찾아주시라는 거죠. 소경, 탐속, 피. 그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특례 중에 또 하나가 나오네요. 뭐가 나와요, 지금? 면제 기준이 나옵니다. 면제 기준. 자, 요 면제 기준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간이 SP를 설치했을 때, 그죠? 얘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인데, 내가 얘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랬죠? 뭐로 면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요거. 맞나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물분무나 미분무로 면제가 가능한데, 분말은 없었죠. 제가 요건 알고 있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경보 설비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 연동해서 설치하면 가능하고, 비상조명 등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등들, 유도등,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이런 걸로 면제가 가능하더라. 그죠? 자, 4번. 유정경보기는 아크나 지락으로 면제가 가능하더라. 자, 아크 경보기나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하면 면제가 된다. 넘어갈게요. 자, 62번. 증축 특례 나왔네요. 증축 특례. 그죠? 62번 문제. 여러분들, 근데 이게 문제가 해설하고 문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요건 제가 카페에다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자료로 페이지 적어놓고 62번 문제 수정해서 요 62번 문제를 아예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설이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요거 일단은 풀지 마세요. 어차피 뒤에 증축 특례에 대한 문제가 또 있으니까 62번은 살짝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거는 문제가 예전에 개정이 한번 됐을 때 그 개정됐던 게 다시 한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정 안이 올라오면서 제가 계정 안으로 작업을 하고 그걸 다시 학생들한테 알려줬는데 그게 또 다시 개정이 됐어요.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체크했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추신법에 맞게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를 하셨죠? 62번은 삭제. 63번.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 특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증축 시에는 건물이 증축이 된대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 여기 있던 건물에 내가 옆에다가 건물 하나를 증축을 하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과거 건물이면 틀림없이 과거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증축을 하는 건 우리가 더 이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법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소방법이 약화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강화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강화된 법을 전체에 적용을 다 시켜야 된다 그랬죠. 증축 당시의 법을 여기에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 두 개를 확실히 나눠줬을 때 여기는 기존 부분 그대로 가고 여기만 증축법으로 가면 된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말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본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이게 증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축이 되는 경우에 기존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에다가 이 증축 당시의 법을 적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증축을 했을 때 두 가지를 확실히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확실히 나눠주는 기준이 법에 틀림없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존과 증축을 완벽히 뭐만 해주면 돼요? 부행만 해주면 되죠. 그죠? 이런 기준이 있었고 간단하게 쓰면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 기준이 있었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33제곱 이하의 직원 휴게실.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등등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하실 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요거를 이제 문제로 만들어서 아까 2번 문제죠. 그걸로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용도 변경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용도 변경이 뭐였어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 일부를 용도 변경을 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일부를 용도 변경했을 때 원래는 이 용도 변경된 부분만 우리가 강화된 법을 적용을 해주면 되거든요. 용도 변경 당시의 법을. 근데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냥 전체를 그대로 가도 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걔가 이제 내가 거기 63번 해설에다가 제가 넣어놨거든요. 용도 변경에 대한 걸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오히려 화재 진압이 쉬워지거나 또는 가연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특례 한번 볼게요. 64번. 이번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면제네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면제가 되는 거, 면제가 되는 거. 근데 제가 이게 조건이 있다 그랬죠. 뭐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그죠?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화재 위험도가 낮은 곳. 음료수 공장이나 정수장, 자, 여기는 적용하기 어려운 곳. 어려운 곳. 그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나 또는 중저준위 방사물의 폐기물이 있는 장소.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특수용도. 자, 이런 장소에는 우리가 면제를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가보면 이렇게 낮은 곳, 불연성 물품 섭재 이런데 옥외나 연살, 그쵸? 설치하지 않을 수 있죠. 두 번째, 음료수 공장의 세정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스상현. 그죠?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정수장. 여기는 탐상현. 탐상현. 근데 이제 여기 가보면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살은 들어가 있는데 연송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하나 깔고 가야 될 게 연살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어요. 연살은 무조건 면제시설에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했고, 여기 송살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연송이랑 연살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요 정도는 정리를 조금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뭐는 깔린다? 연살은 무조건 들어간다. 면제시설에 연살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정답이 3번이에요. 정수장에는 우리가, 요 세 개를 면제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연살을 얘기한다. 연살은 무조건 깔린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5번 똑같은 문제죠. 펄프 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의 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기는 조금 어렵다. 적용하기가.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66번.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닌 거. 적용하기 어렵다. 근데 자체 소방대라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특수용도 있었죠. 이런 거 다소자근이 어딨어, 그치?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정답 1번. 67번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네요. 이름이 뭐예요? 임시소방시설. 임시소방시설. 근데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는 간이소화장치,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호스릴 없죠. 호스릴 옥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거 외에 뭐 있습니까? 간이피난 유도선. 이름이 유도선.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가스미설 경보기. 그죠? 몇 개가 더 추가됐다 그랬죠. 비상조명등. 그리고 방화포. 이런 애들. 기억하시죠? 그죠?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68번. 공사 현장의 작업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현장에 설치나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장에 어떤 작업을 할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냐라고 했냐면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이나 가연성 가스 들어가 있었죠. 두 번째, 용접용단 불꽃 화기 들어가 있었고, 전열기구 들어가 있었고, 부유분진? 뭔가 이상하죠. 부유분진은 맞는데 수증기? 물 증기잖아, 여러분들. 이렇지 않다.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폭발성 부유분진. 이 말이 꼭 있어야지. 맞나요? 폭발성 부유분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9번으로 갑니다.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되죠. 그죠? 두 번째,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을 할 때는 간이소화장치 필요 없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옥내가 있으니까. 서로 면제되는 설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면제가 가능하다. 뭐가? 간이소화장치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는 소방시설이 대표적인 게 얘다. 얘. 세 번째, 무창층 또는 지하층일 때 150제곱이면 증축을 할 때 뭐를 설치하냐면 거기다가 간이피난 유도선을 설치합니다. 간이피난 유도선. 즉 이제 바닥 면적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임시소방시설이나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대요.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간이소화장치는 공사장에 뭐가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여기 연면적이 3000. 맞죠?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 층수 4층 이상. 바닥 면적이 얼마일 때? 600 이상일 때.
간이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라고 했고, 간이 소화 장치는 뭐가 있으면 면제가 된다고요? 옥내 소화전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옥내 소화전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비상경보 장치는 어디에 설치한다 그랬죠? 이거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연면적 기준이 먼저 있다 그랬죠? 연면적이 400. 그리고 지모 1호 150. 맞나요? 이런 애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가 지하층, 무창층 바닥 면적이 150 있다 그랬죠. 이거 그대로 오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서로 간에 뭐가 있더라? 얘네도 면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는 비방이나 자탐으로 면제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간이 피난 유도선은 간이 피난 유도선만 피난 유도선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피난 유도선으로 면제가 가능하고 또는 이제 등들 뭐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쵸? 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다. 해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써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0번 보겠습니다.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소화기다. 내용 연수는 몇 년이냐? 요거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몇 번입니까? 1번이죠. 10년 71번. 자, 저희가 소방기술위원회가 중앙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방이 있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 그리고 지방위원회 두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서 심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중앙은 청에 설치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지방은 각 시도에 설치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네들이 심의하는 사항이 다르다. 저는 얘를 중심으로 알고 계셔라, 지방 쪽을. 그래서 지방 쪽에 가보면 시설하자가 대표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연면적이 10만 미만짜리 설시감, 하자의 요구. 10만이에요. 10만 미만짜리 설시감에 대한 하자.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한 하자 유무. 그죠? 그리고 본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재 안전 기준이나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 기준 적용에 따라 기술 검토 요청하는 사항. 그리고 시도지사가 심의에 붙이는 사항.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하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틀림없이 시설하자가 아니고. 아셨죠? 중앙에는. 지금 여기 갔을 때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왜냐면 하자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시설하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지방 쪽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앙 쪽에서 하는 건 뭐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거, 특수한 설계 및 시공, 그죠? 공사하자 방금 얘기했지만, 그리고 연면적 10만 미만이 아니고 여기 10만 이상 기억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도입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 71번에 대한 정답은 몇 번이다? 우리 4번이다. 4번. 4번. 시설하자는 지방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들어가요. 여러분들 72번에 가보면 얘가 또 들어가 있죠. 지방위원회에 대한 심의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10만 미만. 방금 얘기했죠. 본서 들어가 있었고 시도지사 심의 들어가 있었죠. 이런 새로운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중앙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3번. 방염이네요. 방염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염 딱지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죠? 방염 딱지가 붙어 있다 그랬죠. 내가 이제 스튜디오 공사를 쫙 했잖아요. 스튜디오 공사를 딱 했는데 방염 물품을 저희도 설치를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게 흡음제. 우리 그 소음 먹어주는 거 있죠. 제가 스튜디오니까 이제 옆방 사람들 좀 덜 시끄러우라고 흡음제, 방음제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는데 거기 다 방염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방염 성능이 들어가 있으면 불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나다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그러든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자, 1번. 방송국 촬영 있다 그랬죠. 다중이용업소 들어가 있다 그랬죠. 옥내 맞아요. 옥외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다는데 옥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수영장 제외. 오케이. 숙박이 이거 잘 보세요. 가능입니다. 가능. 아셨죠?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의체 공종 조산 나오고 조산 이게 제일 처음 나오죠. 의원, 체력단련장, 뭐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쵸? 그리고 조산원이나 산후조리원 나오고 옥내에 있는 문종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운동에 모는 제외, 수영 제외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의료, 합숙소, 수련시설, 숙박시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수련시설은 얘가 가능해야 돼요. 숙박이 기본 깔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방찰. 그리고 다중. 맞나요? 그리고 장례식장 들어가 있고 11층. 요거 잘 보십시오. 11층. 뭐는 제외한다?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고 74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아닌 거 찾으래요. 제가 아까 수영장은 뭐 한다 그랬어요? 제외한다 그랬죠. 75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죠? 모두는 전혀 아니다. 모는 제외한다.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됐죠? 네. 자, 76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다시 할게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지금 읽어보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어떤 물품은 소방본부장 서장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방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침구류, 소파, 의자, 그쵸? 요 세 개였죠. 그죠? 섬유판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7번 이건 물품에 대한 거네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하는 방염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두께 3mm 미만 뭔가 이상하죠. 그죠? 2라 그랬죠. 2. 그리고 종이벽지는 제외. 잘못 들어가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죠? 커튼, 무대 전시 합판 섬유판, 안방 무대막, 안방 무대방에 스크린도 포함. 그쵸? 78번 성능 기준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고 최근에도 출제가 됐죠. 접촉 개수 3회. 그죠? 불꽃을 올리고 20초.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30초. 면적 50, 길이 20. 정답 4번. 79번. 자, 빠르게 또 한번 풀어보십시오. 1번. 불꽃을 올리며 제가 몇 초라 그랬어요? 20초.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30초. 오케이. 탄화 면적 50. 길이 20. 연기 밀도 400.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다음 80번 문제입니다. 다음 방염 성능 기준, 방염 성능의 검사 대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방염 대상 물품은 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번, 방염 성능 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 일단 모르면 넘어가요. 밑에 게 틀린 게 없으면 얘가 답이겠지 뭐. 3번, 건물에 5개 있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벌써 틀렸죠? 방염 처리를 하려는 자는 업종을 등록해야 되는데 그 업종을 누구한테 등록한대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우리가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된다라는 거. 됐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81번 문제. 자, 여기는 점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작동 점검에 대한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이번 시간 또 강의 들으시느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번 다시 한 거야? 70?